지난 2010년 10월 칠레 북부 코피아포 산호세 광산에서 무려 69일간 지하 약 700m가 넘는 광산에 갇힌 33명의 광부가 무사히 살아 돌아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50세 광부 요니 바리오스는 21번째로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저거 기억나.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 돌아왔는데 왜요? 아니 목숨을 구했는데 왜 기뻐하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이 죽일 놈의 사랑 때문이었죠. 허허. 2010년 8월 산호세 광산이 매몰됐다는 뉴스로 칠레 전역이 떠들썩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광부 요니 바리오스의 부인 살리나스는 다급하게 광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큰 충격에 빠진 듯한 한 여자. 이 여인의 정체 바로 요니의 숨겨둔 애인 발렌수엘라였어요. 이게 아니었으면 안 걸렸었을 사건이네, 그러면. 자신의 남편 또 애인의 사고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구조 현장으로 달려온 두 여자. 그런데 심지어 애인 발렌수엘라는 요니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이때 처음 알게 됩니다. 헐.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저는 결혼 생활 15년 차거든요. 어디서 굴러온 돌주제. 요니는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를 어쩌나? 그리고 생면부지의 두 여인의 관계를 정확히 밝혀줄 유일한 연결고리는 바로 지하 700m에 갇혀있던 요니 바리오스. 야, 이 사람은 나가기 무서웠을 수도 있겠는데. 본인은 꿈에도 몰랐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결국 두 사람은 요니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 바깥 상황을 다 듣게 된 요니는 고립 상태에서 죽음의 공포와 맞서 싸우면서도 구출되는 날 빚어질 혼란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가 고안해낸 방법은 편지. 내가 나갔을 때 두 명이 모두 나를 맞아주길 바라오. 나는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하니 서로 친구가 됐으면 합니다. 위아더 월드인가요? 아유, 이건 정말. 너무 자기 생각만 했다. 네. 네, 두 사람이 다정히 맞아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맞을 각오를 해야죠. 네. 네. 그런데 이 편지를 본 부인 살리나스는 대폭발.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한다는 터무니없는 편지 내용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수신자가 자신이 아닌 내연녀 앞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야, 요니 진짜 요니 너무한다. 이 부인 많이 야, 열받았겠네. 이건 진짜 배신감 들죠. 결국 2010년 10월 13일 감옥 같은 지하 광산에 갇힌 33명의 광부 중 요니 바리오스는 21번째로 무사히 구조됐지만요. 지상으로 나온 순간 그의 감정은 희극과 비극. 그 중간 어둠의 해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은 아내가 아닌 애인 발렌수엘라. 결국 아내는 남편이 구조되는 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요. 아내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건 진짜 아니지. 기적 같은 생존 앞에서 들통난 이 남자의 사랑을 두고 언론에선 사랑의 줄다리기를 하는 칠레 광부, 사랑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요니 바리오스와 조광지철을 밀어낸 발렌수엘라는 여전히 알콩달콩하게 사랑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10위 공개합니다. 전 부통령 집안에서 생긴 지난 8월 초 2020년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 무려 44%의 지지를 얻으며 민주당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7%. 그럼 뭐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기도 한 거네요. 그렇죠. 이 인물은요, 8년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또 대통령이 수여하는 미국 최고 영예의 훈장, 대통령 자유 훈장까지 받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입니다. 지난 2017년 3월경 미 전역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집안일로 아주 들썩들썩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의 여자친구 때문이었죠. 혹시 약간 이렇게 정적 집안 딸의 과의 연애? 공화당 의원의 네, 딸. 이게 굉장히 아니면 상대편인데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다 틀렸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 헌터. 그 연인의 이름은 할리 바이든. 야. 어? 같은 집안이에요? 라스트 네임 같잖아. 할리의 정체는 바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큰 며느리였습니다. 형수? 그렇죠. 즉 장남 보 바이든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이냐. 2015년 5월 전 델라웨어주 법무부 장관이자 큰아들인 보가 뇌암으로 투병을 하다 46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5개월 뒤 둘째 아들 헌터가
26년의 결혼 생활 끝에 결국 별거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남편을 잃은 형수 할리, 그리고 아내와 별거를 하게 된 도련님 헌터. 이 둘은 같은 시기에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일까요? 헌터와 할리는 정말 급격하게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fall in love 하게 되죠. 형수와 사랑에 빠진 헌터는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서로에 대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인터뷰까지 했을 정도로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결정이었겠어요. 본인 집안 자체가 워낙 그렇죠. 명문가 집안이니까. 자, 그런데 아무리 애정관계에 대해서 세상 쿨레나는 미국인들도 헌터가 별거 중이지 이혼 중인 게 아닌데 이거 불륜 아닌가요? 애들은 무슨 죄? 삼촌을 삼촌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아 그러네. 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터의 아버지이자 할리의 시아버지인 조 바이든, 그는 이 일에 대해서 헌터와 할리가 큰 슬픔을 딛고 힘든 과정에서 서로를 발견하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 라며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5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미 전역을 뒤집어 놓은 사제지간. 1997년 미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미 언론에서 교사의 수치라고 표현했던 메리 케이 루투어너, 그리고 그의 제자 빌리 푸알라우. 당시 교사와 제자 간의 사랑 이야기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요, 이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했을 당시 메리는 34살, 제자 빌리는 초등학교 6학년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12살은 너무 미성년자 아니야? 다른 건 둘째치고 선생님이 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한테. 게다가 교사 메리는요, 당시 4명의 자녀를 둔 유부녀였습니다. 자기 애들하고 몇 살 차이 안 났겠네요 그럼. 자, 이 만남의 시작, 1996년 6학년 담임을 맡은 메리는요, 제자 빌리의 드로잉 연습을 도와주면서 선생님이랑 사귀어 볼래? 결국 연인이 된 이 사제지간은 체육관, 교실, 화장실 등에서 미래를 즐기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빌리 푸알라우에게? 이 남자는 대체 누구야? 메리의 남편이 아내가 빌리에게 쓴 연애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두 사람의 금지된 사랑은 미국 전역에 공개. 그리고 결국 교사 메리는 2급 아동 강간죄로 수감됐는데요. 그런데 수감 당시 교도소에서 아기를 출산한 그녀. 그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제자 빌리. 그리고 6개월간의 수감 끝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메리는요, 풀려난 지 2주 만에 다시 체포됐는데 그 이유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빌리와 차 안에서 데이트를 즐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또다시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수감 생활 중이던 그해 10월, 메리는 또 교도소에서 둘째 딸을 출산합니다. 한편 연인 빌리는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7년 6개월 동안 그녀를 만날 수가 없었는데요. 메리가 출소를 얼마 앞둔 2004년 8월, 빌리는 전 이제 성인입니다. 그녀의 접근 금지 명령을 풀어주세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 결국 법정은 이들의 사랑에 손을 들어주면서 이듬해인 2005년 10년간의 기나긴 여정 끝에 웨딩 마치를 올렸다고 합니다.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4위 공개입니다. 사랑의 눈먼 자의 비밀. 2012년 중국의 동부 항저우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티아오 리추이와 지안차오. 그런데 자기는 이들이랑 결혼한 거야, 나랑 결혼한 거야? 이럴 거면 헤어져! 상상과 달라도 너무나 달랐던 결혼 생활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아내 리추. 그리고 어느 날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녀는 한 남성 카이 첸과 채팅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야. 그렇게 랜선을 통해 은밀히 사랑을 키워온 두 사람. 현실의 사랑까지 아슬아슬한 위험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이제 이혼해! 남편 지안차오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며 그녀를 설득했는데요. 그 설득이 통할 리 없었죠.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지안차오를 없애기로 합니다. 여보, 나도 다시 잘해볼게. 그런 의미로 오늘 단풍놀이 나갈까? 결국 함께 산행에 오른 그 아내는 숨겨둔 칼을 꺼내 남편을 무차 어우, 찔렀고요.
뒤따라온 내연남 카이첸은 지안차오를 암매장까지 하고 맙니다. 아니 얼마나 사랑에 눈이 멀면 저렇게까지 해요. 하지만 남은 이 두 사람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린 카이첸이 결국 범행을 모두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충격을 받고 달려온 이가 있었으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바로 지안차오의 전 애인이자 리취의 언니 완리우. 아유. 친동생이 또 그렇게 한 거야? 과거 지안차오는 원래 리취의 언니인 완리우와 약혼한 사이였던 겁니다. 자기가 뺏어놓고 결혼해놓고 바람을 핀 거죠. 악녀네요, 악녀. 결국 리취는 사형을 받았고요. 내연남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그를 죽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을 거예요. 무자비한 말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녀다 마녀.